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맥스 기본 UI에 대해서 좀 알려드릴 텐데, 사실 그 맥스 기본 UI 같은 경우에는 그 강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알고 계실 것 같아서 안 하려고 했는데, 그 단톡방에도 이제 그 학생분들도 많이 계시고 아예 뭐 맥스 처음 접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생각을 좀 잘못한 것 같아서 다른 뭐 애니메이터나 뭐 캐릭터나 다른 분야는 잘 모르겠고 배경 분야에 있어서 이제 그 기본적으로 만들고 기본적으로 이제 모델링을 하고, 그리고 그 모델링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능들 같은 경우를 제가 좀 알려드릴게요. 그 배경은 이제 그 모델링 작업이 그 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모델링에 필요한 그런 기능들만 숙지를 하시면 되고, 캐릭터나 뭐 캐릭터도 이제 저기 하는 부분이 있겠죠. 같이 어느 정도는 이제 그 비슷한 부분이 많고 모델링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기 때문에 캐릭터 하시는 분들도 이제 기본적인 거를 이제 조금 알고 싶다 하시면은 이제 이 강의를 보시면은 되겠습니다. 일단은 뭐 하드 서페이스 기초를 좀 보여드리면서 여러 가지 이제 이 기능들에 대해서 좀 알려드릴게요. 사실 이제 이 맥스가 그 만들어진 지 꽤 오래된 3D 이제 툴인데, 메이커 툴인데 안 쓰는 기능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안 쓰는 기능을 굳이 여기다가 이제 넣어놓은 이유는 이 오토데스크에서는 이제 그 안 쓰는 기능들도 다 넣어놓거든요. 왜냐하면은 예전에 만들었던 기능들, 아주 초창기 버전 때부터 만들었던 그 기능들을 지우지 않고 그냥 계속 넣어놓기 때문에, 그 이유는 이제 예전 작업자분들이 헷갈리시지 않고 뭐 그 편하게 예전부터 써왔던 그 기능들을 계속 쓸 수 있게 그렇게 하기 위함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런 기능들 많이 넣어놨는데, 뭐 예를 들어서 뭐 이 미러 같은 거는 이제 시메트리, 여기서 이제 시메트리라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요 미러가 이제 시메트리보다 더 예전에 나온 기능인데, 그 알고리즘은 같아요. 그런 기본적으로 알고리즘은 같고, 그런데 이제 뭐 미러도 쓰긴 쓰는데 거의 모델러들은 시메트리를 많이 쓰거든요. 여기 시메트리가 여기 있죠. 여기 모디파이어에 등록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중복되는 기능인데 좀 기능이 떨어지는 것들, 그런 기능들이 그 예전 초창기 버전 때 나왔던 그런 기능들이 없어지지 않고 들어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제 지금 현재 작업자들은 쓰는 것만 쓴다. 그 가장 편한 것들. 그리고 예전 작업자분들은 뭐 예전 기능이 편하다 하면은 뭐 예전 기능을 고수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뭐 그거는 좀 효율적이지 않겠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모델링에 그 필요한 그런 기능들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맥스를 키게 되면 UI가 이렇게 나오는데, 맥스는 기본적으로 이제 그 4개의 화면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퍼스펙티브, 3D 뷰, 프론트, 정면, 백, 뒤, 그리고 레프트, 왼쪽 이렇게 있죠. 그러니까 모델링을 하다 보면은 이게 한 방향에서만 모델링 하기가 이제 이렇게 보기가 좀 보면서 모델링 하기가 불편하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 그 각도로 카메라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이렇게 작업을 하다가 어떤 뭐 이렇게 작업을 하다가 정면을 보고 싶다 그러면은 이 뷰에서 이렇게 작업을 하시면 되고, 뭐 뒤를 보고 싶다 그러면은 백 뷰에서 보시면 되고, 뭐 레프트 뷰에서 왼쪽 뷰에서 보고 싶다 그러면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사실 영상을 좀 제가 그 10분 미만으로 찍으려고 해요. 왜냐면은 영상이 길어지면 보시는 분들도 힘들기 때문에 최대한 짧게 빨리 영상을 끝내려고 합니다. 조금 빨리 진행하는 점 양해 바랄게요. 그리고 이제 뷰 같은 경우에는 프론트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제가 뭐 퍼스펙티브로 바꿀 수 있고, 뭐 올스그래픽은 2D 뷰예요. 평면 뷰고, 올스그래픽으로 이렇게 바꿔서 할 수도 있고, 뭐 편하신 대로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이제 그 모니터가 뭐 큰 모니터가 아니다 보니까 이제 퍼스펙티브 뷰 하나로 작업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네 가지 뷰 중에 하나의 뷰를 크게 보고 싶다 그러면은 Alt W를 누르시면 됩니다. Alt W 누르시면은 하나의 화면으로 변하죠. 다시 누르시면은 4개의 화면으로 다시 바뀌죠. 네.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고, 그리드는 G입니다. G. 그리고 뭐 여기서 이제 모델링을 하시면 되는데,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셔서 밑에 Convert to Editable Poly 이걸 누르셔서 이제 모델링을 편집을 하시면 되는데, 이 메쉬나 패치, 뭐 넙스 같은 경우 이런 기능들은 이제 좀 예전에 나온 기능들이에요. 그래서 필요에 맞게끔 뭐 폴리에 없는 기능들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나중에 필요에 의하시면은 뭐 메쉬로 가셔서, 뭐 만약에 뭐 면이 뒤집어졌다, 메쉬로 가셔서 뭐 면을 다시 뒤집어서 다시 폴리로 온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뭐 근데 이제 대부분 에디터블 폴리에서 작업을 많이 합니다. 에디터블 폴리로 작업을 하시면 되고, 그리고 여기 위에 툴바에 이렇게 기능이 쭉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알려드리면은 이제 언두, 리두, 뒤로 가기, 앞으로 가기고요. 이거 같은 경우 이제 링크인데, 링크는 모델링에서는 많이 쓰지 않아요. 뭐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에는 링크를 좀 쓰는데, 링크는 한마디로 링크를 하는 겁니다. 뭐 붙이는 거예요. 연결시켜 주는 건데, 제가 뭐 지금은 강의를 하는 적이라서, 오늘은 하는 영상이라서 단축키를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링크를 걸 수가 있어요. 이렇게 걸 수 있는데, 그러면은 여기에 이게 자식이고 여기에 부모. 이렇게 보시면 여기 이제 토글씬 익스플로러에서 보실 수가 있는데, 여기 이제 우리 뷰포트 상에 있는 오브젝트들을 여기서 네이밍으로 볼 수 있어요. 네임으로 볼 수 있는데, 지금 박스 001이 박스 002 밑에 귀속되어 있죠. 이럴 경우에는 박스 002가 이제 부모가 되고 박스 001이 자식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움직이면 자식도 같이 움직이는데, 자식이 움직인다고 해서 부모가 움직이진 않아요. 자식은 원래 자유롭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자식이 움직인다고 해서 부모가 막지를 못합니다. 근데 부모가 움직이면 자식도 같이 움직이죠. 이게 이제 링크인데, 뭐 링크는 이렇게 해서 뺄 수도 있어요. 네, 이렇게 해서 해제시킬 수도 있고, 아니면은 여기서
링크를 해제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잡고 이렇게 다 같이 잡고 링크 해제시키면 이렇게 해제되고요. 그러니까 링크 같은 경우에는 애니메이션 할 때 좀 많이 써요. 애니메이터들이 링크 많이 쓰는데 모델링에서는 링크 쓸 일이 거의 없죠. 익스포트 할 때 가끔 쓰는데 잘 안 씁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요 창 같은 경우에는 이 3D 맥스에서는 그 다양한 성격의 오브젝트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지오메트리를 대부분 많이 쓰죠. 지금 모델링 하고 있는 이제 이 물체들이 지오메트리라는 성격을 갖고 있는 그 물체들이에요. 지오메트리. 지오메트리도 있고, 뭐 쉐입, 라이트, 카메라, 뭐 이건 뭐지? 헬퍼는 이제 그 애니메이터들이 많이 쓰는 건데 그 본 같은 거예요. 그 본도 있고 뭐 많이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유형들이 이렇게 쭉 있는데 우리는 거의 지오메트리를 많이 쓰죠. 그 때문에 내가 만약에 뭐 본만 선택을 하고 싶다. 그리고 본을 이렇게 클릭하고 여기 본이 이렇게 활성화된 상태에서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찾으시면 됩니다. 본을. 근데 지금은 뷰포트상에 본이 없기 때문에 선택이 안 되죠. 지오메트리로 하면 선택이 되죠. 얼로 하면은 얼이 선택이 됩니다. 모든 오브젝트들이 선택이 되고요. 그렇게 해서 작업을 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셀렉트 오브젝트. 셀렉트 오브젝트는 오브젝트 셀렉트 하는 거고, 그리고 셀렉트 바이 네임. 셀렉트 바이 네임은 네임으로 셀렉트를 하는 건데, 요거는 이제 여기서 뒤에서 다시 설명해 드릴 거예요. 셀렉트 바이 네임 지금 이 기능은 안 씁니다. 잘. 그리고 이제 단축키 영역인데, 이제 요 버튼은 그 셀렉션 하는 이제 그 드래그 모양 있잖아요. 요 드래그 모양을 설정해주는 그런 창입니다. 버튼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고, 근데 가장 많이 쓰는 거는 이제 요거 그냥 사각형을 많이 써요. 선택 선택 토글은 선택 토글은 사각형 모양을 많이 씁니다. 그리고 요 오른쪽에 있는 여기 윈도우 크러싱이라고 되어 있죠. 요거는 이제 그 선택을 할 때 살짝 걸쳐서 선택을 해도 선택이 될 것이냐, 아니면은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 선택 툴 안에 들어가 있을 때 선택을 할 것이냐, 요거를 설정해 준 창입니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쓰고요. 살짝만 걸쳤을 때도 선택이 되도록 이렇게 씁니다. 기본적으로. 그리고 여기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 이거는 W키예요. 이제 키보드 W키인데 포지션 키예요. 포지션. 키보드 E키, 로테이션, 키보드 R키, 스케일, 이런 식으로 이제 조작을 하는 거고, 그리고 요거는 이제 그 피벗에 관한 그 창인데, 기본적으로 뷰로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스크린으로 하면은 내가 보는 방향으로 피벗이 바뀌죠. 내가 정면을 보고 있으면은 정면으로 피벗이
설정이 되고, 얘가 살짝 이렇게 대각선으로 보고 있다. 그럼 대각선에서 정면으로 리셋이 됩니다. 스크린도 가끔 쓰는 이제 기능이고, 거의 뷰 아니면 로컬을 많이 써요. 로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 엘리먼트 폴리곤이 바라보는 방향인데, 나중에 이제 폴리곤은 여기 안에서 모델링을 할 때 뭐 이런 식으로 뒤틀려 있을 때 로컬로 이렇게 해서 폴리곤의 방향으로 그 피벗을 맞춰서 이런 식으로 모델링을 하는 편입니다. 때문에 뷰랑 로컬을 가장 많이 쓰고 스크린도 가끔 쓴다. 그리고 뭐 월드랑 다른 뭐 그리드 뭐 이런 것도 또 쓰는데 잘 안 씁니다. 네. 뷰랑 로컬, 뭐 스크린 요걸 제일 많이 쓰고요. 네. 많이 쓰고, 그리고 이제 요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어태치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모델링을 할 때 이렇게 그 엘리먼트들이 따로 떨어져 있잖아요. 오브젝트들이 따로 떨어져 있을 때 이렇게 한꺼번에 잡고 스케일을 이렇게 줄이고 싶어요. 근데 지금은 이게 각계적으로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 각자의 피벗에서 스케일이 조절이 되는데, 나는 이렇게 하고 싶지 않아. 나는 가운데에다가 피벗을 두고선 전체적으로 크기를 줄이고 싶어. 그럴 때는 여기 직사각형과 정사각형 사이에 그 플러스 표시가 있죠. 이걸 누르시면은 가운데에다가 그 피벗을 정렬을 해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가운데를 기준으로 이렇게 커졌다 작아졌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돼 있어요. 각계적으로 각자 그 스케일 조정할 수 있게끔 이렇게 돼 있고, 때문에 이것도 많이 써요. 이것도 상황에 맞게 쓰시면 됩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가 밖에 있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저도 많이 안 쓰는데, 이거는 피벗을 움직일 수 있는 것 같아요. 피벗은 가만히 있고 오브젝트만 움직이는 그런 기능인데, 이렇게 피벗은 가만히 있고 오브젝트만 움직이는 이런 기능인데, 뭐 저도 이걸 몇 번 해보면서 정확하게 이게 뭐 요 기능이 어떤 기능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작업을 하다가 첫 번째랑 두 번째 걸 가장 많이 쓰고, 요 둘 다 안 될 경우에 이게 될 때가 있어요. 이게 이제 요걸로 해서 잘 될 때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랑 두 번째 거를 많이 이제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처음엔 기본적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엘리먼트 모델링 할 때 이제 그 에디터 폴리에서 엘리먼트 모델링 할 때 요거는 이제 피벗을 관장하는 그런 툴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보면 되고요. 그리고
뭐 이런 거 요거는 모르겠고 잘 안 쓴 거예요, 모르는 거는.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토글 키인데 그 맥스에서는 그 맥스 안에서의 맥스라고 맥스 안에서 기능이 있어요. 그 새로운 창을 열 수 있는 기능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가장 대표적으로 그 여기 보시면은 저는 그 단축키로 써갖고 여기 unwrap UVW라고 있죠. 요거를 누르시면은 맥스 안에서의 맥스가 나오죠. 이거는 맥스 안에서의 그 unwrap 그 맵을 피는 거예요. unwrap 하는 거예요. 뒤집어 까는 거예요. 그 unwrap이 랩이 씌우다잖아요. unwrap은 벗기는 거죠. 뒤집어 까는 거. 때문에 그 이제 텍스처링을 하려면은 unwrap을 해야 돼요. 그 텍스처를 다 펴서 좌표를 맞게 설정을 다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 텍스처 좌표를 설정하는 그 창인데 Edit UVWS라고 되어 있죠. 새로운 창을 이렇게 열면은 이 안에서의 단축키가 있고 이 밖에서의 단축키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요 단축키를 끄면은 안에서도 밖에 단축키를 그대로 쓰겠다는 거예요. 이 토글 창에서도 밖에서 내가 설정한 그 단축키를 그대로 쓰겠다는 거고, 요 토글 키를 키면은 여기 안에서의 단축키를 사용하겠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커스터마이즈 단축키에서 설정을 하실 수가 있고, 뭐 예를 들어서 저는 A랑 S를 정렬키로 여기 토글 안에서 토글 단축키로 해놨어요. 키보드 A랑 S를 A, S 이렇게 A, S 이렇게 해놨죠. 근데 밖에서는 제가 어떻게 놨냐면은 스냅과 앵글로 해놨죠. A를 앵글, S를 스냅 이렇게 해놨죠. 그래서 요거를 끄고선 여기 안에서도 A랑 S를 누르면 이게 움직이죠. 스냅하고 앵글이 이렇게 움직여요. 요걸 키면은 A랑 S를 누르면 이렇게 되죠. 이 안에서의 단축키만 먹는 거죠. 이 안에서의 단축키. 이 안에서는 A랑 S를 정렬로 해놨어요. 가로 정렬, 세로 정렬.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요 토글창 안에 그 단축키를 관장하는 그 버튼입니다. 그리고 요거 스냅하고 앵글은 이제 굉장히 많이 쓰는 그 버튼이에요. 기능이기 때문에 스냅을 한번 보시면은 스냅에서 오른쪽 키를 누르면은 이렇게 세팅이 뜹니다. 기본적으로 버텍스에 이제 체크되어 있어요. 근데 저는 그 미드 포인트도 체크를 해놓고 사용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옵션 가시면 스냅드 프리즌 오브젝트라고 되어 있는데 그 얼려 있는 상태에서도 그 스냅을 할 것이냐 그런 물음이고 체크해 주시면 되고, 그 이거를 이제 선택을 할 수 없게 프리즌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프리즌 셀렉션 얼릴 수가 있다는 건데, 이거를 프리즌 셀렉션을 하면 하면은 이제 뭐 저기가 안 되죠? 만질 수가 없어요. 선택이 안 돼요. 그래서 프리즌 unprison all 이렇게 하면은
또 이렇게 다시 녹습니다. 이게 이렇게 하고 그리고 여기 밑에 enable access constraints라고 되어 있는데 이 기능은 이제 스냅을 할 때 우리가 스냅키를 켜서 버텍스 스냅을 하면 이거를 끄면은 버텍스는 그대로 내가 스냅을 하고 싶은 부분에다가 갖다 붙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키게 되면 가로 세로로밖에 스냅을 할 수 없는 거예요. 딱딱 이렇게. 이 기능이 굉장히 많이 사용돼요. 나는 이 버텍스와 동일 X 좌표에다가 그 스냅을 하고 싶어. 높이는 그대로 요 Z값과 X값, X값은 그대로 두고 Y값만 움직이고 싶은데 Y 좌표만 움직이고 싶은데 요 버텍스의 선상의 Y 좌표로 움직이고 싶다. 그러면은 이렇게 움직이면은 같죠? 그렇기 때문에 뭐 이 기능은 되게 많이 쓰는 기능이에요. 만약에 나는 이 버텍스 좌표로 움직이고 싶어. 그러면 그냥 이렇게 붙이시면 되고, 나는 이 좌표에 Y값 좌표에만 그 딱 맞게 붙이고 싶어.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붙이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이걸 이렇게 붙이고 싶어. 가로 세로로밖에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한마디로 대각선으로는 붙지 않는 거예요. 이거는 때문에 이것도 켜놓으시고 사용하시다가 이렇게 이 좌표로 딱 붙여야 될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때는 끄고선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실 이런 기능들도 다 알려드려야 되는데 할 게 많네요. 그러면은 그리고 요거는 이제 각도기인데, 각도기를 끄면은 각도는 딱딱 맞지 않게 이렇게 돌아가죠. 그러니까 뭔가 내가 원하는 각도로 움직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근데 각도기를 끄면은 각도기를 끄면은 그렇게 되는데, 각도기를 켜면은 5도씩 움직입니다. 5도씩. 기본적으로 설정이 이렇게 5도로 되어 있어요. 여기 5도로 되어 있는데, 내가 이걸 이제 그 작업을 하다가 보면은 180도를 기준으로 해서 내가 3도씩 해갖고 오브젝트를 원형으로 쭉 복사를 해서 만들 때도 있고, 이건 응용을 많이 하셔야 돼요. 내가 3도씩 필요하다 그러면은 내가 이제 한 바퀴가 180도니까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모델링을 하거나 할 때 이제 그 각도를 쓰는 겁니다. 5도가 너무 보기가 불편하다 하면 15도씩 하셔도 돼요. 15도씩 하면은 되게 크게 이제 각도가 설정이 되겠죠.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하셔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각도랑 스냅은 굉장히 많이 쓰는 기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단축키는 저는 A랑 S로 설정을 해놨는데, 그렇게 설정을 해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옆에 이거는 잘 안 쓰는 거고, 그리고 Selection Cell 이거 같은 경우에는
좀 예전 기능인데 지금은 이 기능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걸 잘 안 써요. 이거는 이제 이름 설정해서 쓸 수 있는 건데 오브젝트가 이렇게 두 개로 나눠져 있다면은 여기서 이름을 이제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1번, 2번 그룹으로 해서 이렇게 넣는 건데 잘 보세요. 여기서 2번 선택하면은 이게 선택이 되고 1번 선택하면 이렇게 1번 선택이 되죠. 이게 이제 뭐 편하게 하려고 이렇게 만든 건데 이렇게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1번은 이 오브젝트, 1번은 박수 003, 2번은 아니구나. 아, 여기서 안 나오네. 여기서 나오네요. 1번은 박수 003, 2번은 오브젝트 001 이런 식으로 나오고 여기서는 뭐 근데 이건 잘 쓰지 않아요. 요새는 잘 안 쓰고 좀 옛날 기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내가 여기서 그 뭐 이름으로 할 수도 있고 1번, 2번 이렇게 편하게 뭐 만들어서 그룹을 만들어서 그 셀렉트를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셀렉트를 편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 기능 그런 기능인데 좀 옛날 기능이라 안 쓴다. 잘 왜냐면 우리한테는 이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 토글씬 익스플로러라는 기능으로 이렇게 그냥 오브젝트를 바로바로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고 이렇게 묶어서 쓸 수도 있고 아까 전처럼 이게 링크 기능이에요. 이런 식으로 쓸 수도 있고 잘 안 씁니다. 그래서 이 기능은 저도 맥스 완전 처음에 배울 때 이 기능 배웠는데 그때가 언제였더라? 08년도였나 그래갖고 이거 잘 안 씁니다. 그래서 저도 이거 모델링 그 후로 모델링 하면서 이걸로 선택하는 거 잘 한 번도 써본 적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거는 미러 기능인데 미러는 한마디로 축을 기준으로 해서 뭐 이건 X축을 기준, 뭐 Y축을 기준, Z축을 기준 해서 미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거는 모양이 지금 이렇게 돼 있어서 그런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미러를 하면은 X축을 기준으로 해서 미러를 한 거고 Y축을 기준으로 해서 미러 이렇게 미러는 노클론 그 쌍둥이 그 복제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미러 하면서 카피를 하겠다 하면은 미러 하면서 카피하면은 두 개가 생기죠. 미러 하면서 인스턴스를 하겠다. 인스턴스는 쌍둥이에요. 그리고 뭐 이거는 잘 안 쓰는 거예요. 레퍼런스는 잘 안 쓰는데 아무튼 요 세 가지를 많이 씁니다. 노클론, 카피, 인스턴스 같은 경우는 쌍둥이라서 인스턴스 모델링 할 때 쓰는 건데 이렇게 모델링을 하면 자기 쌍둥이도 같이 모델링이 돼요. 인스턴스 같은 경우에는 인스턴스도 알려드려야 되구나. 그러면은 인스턴스도 알려드릴게요.